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새롭게 등장해서 유망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격증 핫트렌드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자격증 핫트렌드입니다. 시대에 맞춰 미래의 유망 업종으로 떠오른 자격증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2부 자격증 핫트렌드 시간에서는요. 한국커리어전문가협회 전문위원 백지연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자격증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입니다. 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어떤 직업인가요? 네, 최근 중국이나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뉴스를 아마 접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도 함께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을 대처할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신설이 되었고요. 네. 특히 보건의료라든가 관광 분야의 전공자분들이라면 주목해 볼 만한 자격증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다. 글쎄요, 이게 어떤 직업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것 같은데 자격증 시험이 있다는 거 저는 또 처음 알았네요. 네. 예. 네, 아직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실 건데요. 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격증입니다. 네. 2011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증으로 의료관광 분야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신설해서 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산업이 굉장히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소비층에 상당히 두터운 편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요즘 한국으로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성형 관련해서 이제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보기도 했는데 그 분야 쪽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기술이 괜찮은가요? 네, 성형뿐만 아니라 어. 피부라든가 또 종합건강검진이라든가 네. 또 미용, 그다음에 이제 한방치료, 그다음에 관절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네.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와 또 휴양, 레저, 문화 등 모든 것이 결합된 그런 새로운 건강 형태를 의미를 하죠. 네.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 건강검진, 또 간단한 수술과 관광을 연계해서 체류 기간이 길고 또 그에 따라서 체류 비용이 큰 것이 의료 관광의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의료 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 같은데요. 네네. 무엇보다 이 해외 환자들이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 올 정도로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직업이 생겨났다는데 큰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보건복지부 공식 뷰계를 찾아봤더니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니까 2009년에는 6만 명에서 이듬해인 2010년에는 8만 2천 명으로 무려 2만 2천 명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2만 2천 명. 네. 예. 그리고 이제 불과 3년 사이에 2.5배 이상이 증가한 15만 5천 명으로 지금 아마 현재까지 제가 공식 집계된 거는 없지만 네. 2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의료 관광이라든가 글로벌 헬스케어, 네. 그다음에 국제 진료 서비스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 어떤 우려를 낳았던 메르스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관광업계가 좀 주춤하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7월 말에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메르스로 침체된 방한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중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 한국 의료관광 체험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SNS 홍보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의료관광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진짜 그 국제 의료관광 시장 자체가 21세기 고부가 가치 산업이구나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되었던 말이 있죠. 뭐 힐링, 네. 웰빙 이런 말들이 굉장히 큰 유행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건강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의료 관광 상품이나 의료 관광과 관련된 틈새 시장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대가 되고 있고요. 예. 네. 의료 관광이 성공적으로 만약에 안착이 된다고 하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서 외화 획득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제화되는 의료 시장에서 외국인의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네. 또 관광을 지원하고 네. 국내 의료기관에 국가 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의 마케팅, 또 상담, 리스크 관리 및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외국인 환자를 위해서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관광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의료와 관광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광 그리고 마케팅 업무까지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네.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의료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공인어학 성적이 있고요. 예. 그거 외에 관광 행정이라든가 서비스 관리, 또 마케팅이나 의학 용어, 그렇죠. 질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보건의료 관광에 대해서 실무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이야말로 정말 변화되는 트렌드에 따라가는 핫한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생기고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선생님?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2010년 11월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협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네. 예, 이제 그 다각도로 활동을 통해서 2013년 1월 이후부터 국가기술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과 14년은 연 1회 진행이 되었고요, 시험이. 네. 예, 올해부터는 다행스럽게도 연 2회로 한 해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험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보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시험 대비 방법은 어떤지 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부터 연 2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얼마 전에 1회 시험이 종료가 됐어요. 예.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남겨놓고 있고요. 이제 9월에 필기 시험, 그다음에 11월 달에 실기 시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실패를 하거나 잘 못 봤을 때는 네. 1년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려야 기다렸어야 되죠. 됐는데 예. 올해부터 이제 2회로 늘어나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여유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시험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원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1차 필기, 2차 실기 총 6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1, 2차 시험으로 해서 1차는 필기 시험으로 5과목이 네. 5과목을 치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예. 한 과목당 20문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 총 100문제를 치르게 됩니다. 과목을 알려드리면 보건의료관광행정,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관리, 보건의료 관광 마케팅, 관광 서비스 지원 관리, 네. 또 의학 용어 및 질환의 이해 네. 이러한 5과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2차는 실기시험으로 보건의료 관광 실무 과목을 작업형이나 필답형으로 총 20문제를 치르게 됩니다. 예, 예. 네. 합격 기준도 얘기해 주세요. 네,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예, 1차 필기 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네. 예, 그래서 매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어야 가락을 면하게 되고요. 예. 전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2차 실기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응시 자격도 사실 궁금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의료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영어에서도 좀 특화된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응시 자격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응시 자격 네.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다른 시험보다도 굉장히 응시 자격이 좀 까다로운 종목으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응시 자격을 보실 때 학력이라든가 또 경력, 관련 자격증 이러한 사항들을 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격을 보시면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의 학과로서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여셔야 되고요. 학사 이상이군요. 네네. 예. 그래서 공인 어학 성적의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인 어학 시험에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또 기타 외국어 등이 있습니다. 예. 관련 자격증으로는 의사와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 안내사, 컨벤션 기획사 1급과 2급을 취득하신 분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네, 정말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궁금해요. 네, 보건의료 또 관광,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무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관광 상담이라든가 진료 서비스, 또 리스크 관리라든가 서비스 지원 관리, 또 마케팅, 또 기타 행정 절차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서 실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신 출제 경향을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좀 유리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학별로 기준 점수, 회화 점수까지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외국어 공부도 좀 기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기준요. 어떻게 토익은 몇 점 준비하면 될까요? 토익이 700점 이상이고요. 그리고 텍스가 네네. 일본어는? 네네. 일본어는 JPT 한 650점 이상. 예. 그리고 HSK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이어야 되고 회화가 중급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 어느 정도 그 실력은 충분히 갖춰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외국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또 이 가산점에 관한 부분이요, 선생님. 네. 실무 경험 같은 거는 인정해주거나 우대해주는 네.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네. 적용이 될까요? 예, 이게 민간 자격이 아닌 국가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네. 인정해주는 폭이 좀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이라든가 관광회사뿐만 아니라 또 의료와 관광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정부 관련 기관과 공공단체 또 그런 곳에 취업했을 때 가산점이 인정이 되죠. 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기나 실기를 모두 철저히 준비를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까다롭겠지만 아무래도 좀 폭넓은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일 것 같은데요. 합격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려운가요? 네, 저도 네. 이제 실기 합격률을 보고 사실은 조금 놀랐는데요. 네. 필기는 한 60% 이상대 합격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68%, 14년도에는 66%로 나왔는데요. 네. 실기 보건의료관광 실무 시험이 확실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네요. 그래서 20%가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평균 12%, 11%대의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은 편이네요. 네. 네, 상당히 낮은 편이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좀 실무 경험이 있어야지 도움이 될까요? 예, 그 보건의료 관광 실무에 대해서 작업형 또는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무 경험도 중요하고 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재직 중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네.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네. 국비 지원으로 100%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간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출 문제라든가 모의고사를 좀 빠짐없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렵긴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만 하면 여러 방면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료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내 병원에도 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의료관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부라든가 또 병의원, 또 의료관광 에이전시, 종합병원, 여행사나 프리랜서 등으로 해서 의료관광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유망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외에도 비슷한 제가 다른 자격증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 병원 그러세요? 코디네이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들이 잘하시네요. 있을까요? 네. 유사한 민간 자격증으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협회에서 주관하는 네. 글로벌 헬스 코디네이터와 선생님 말씀하셨던 네.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유사한 자격증, 글로벌 헬스 코디네이터 그리고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글로벌 헬스 코디네이터 뭘 하는 거죠? 네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기 전에 이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되면서 이름이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죠. 글로벌 헬스 코디네이터로. 그래서 네. 민간 자격증으로 지금 현재 있고요. 의료와 관광을 접목한 상품을 기획이라든가 마케팅까지 하는 업무를 총 포함해서 네. 외국인 환자를 포함해서 가족들까지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의료나 관광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와 관광 이미지 또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그 정부 유관기관이나 종합병원 또 의료관광 에이전시나 여행사 등에서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이건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병원에 가셔서 아마 만나보신 경험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치과라든가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네.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21세기 여성의 신유망 직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직종이고요. 네. 의료계의 경쟁력 강화, 또 환자들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 주목받고 있는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병원의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또 환자들이 감동을 해서 또 우리 병원에 평생 고객으로 내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병원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병원이 선진 병원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료계의 핵심 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즘에는 또 뭐 의료 시장 자체가 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런 직업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하지만요. 네. 미국이나 선진국에는 병원당 한두 명 정도의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치과나 뭐 한의원, 피부과,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안과나 비만 클리닉, 산부인과 이렇게 그런 과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책이 되고 있고요. 네. 타 과에서도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서비스 코디네이터 도입을 통해서 어떤 양질의 서비스와 최상의 진료를 보급함으로써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직업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우리 환자들이나 고객 입장에서도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 진로나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최근 기사를 좀 많이 좀 찾아봤는데 네. 강서구에서도 최근에 의료관광 체험을 했고요. 네. 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미라클 메디특구 지정의 급물살을 타고 있더라고요. 강서구가 위치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리적인 그 우수성하고 전문 의료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자체에서도 의료관광 관련 사업이 증가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 전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제 생각으로는요, 이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 안에 그 관광이나 의료나 마케팅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일단 취득하시고요. 네. 취득하시고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격증으로 관광 통역 안내사, 또 컨벤션 기획사라든가 네.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는데요. 그런 자격증까지 함께 취득해 주신다면 네. 취업을 하실 때 더욱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세기 고부가 가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그 백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격증 카운트다운입니다. 자격증 시험에 관한 일정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겠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2차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1차 접수는 이미 마감된 상태인데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험 날짜는 10월 10일 토요일이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일정입니다. 1차 접수부터 시작될 텐데요. 8월 10일,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19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시험 날짜는 10월 24일 토요일이고요. 합격자 발표는 약 한 달 뒤인 11월 25일입니다. 이번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1차 원서 접수가 역시 다음 주 월요일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고요. 시험 날짜는 9월 12일 토요일, 합격자 발표는 10월 14일입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시험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1차 원서 접수는 얼마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7월 27일부터 8월 5일, 바로 오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날짜는 9월 5일 토요일이고요. 합격자 발표 10월 7일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인데요. 원서 접수부터 차근차근 잘하셔서 오늘까지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시험 일정은 놓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한다. 자격증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세무사 자격증, 그리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업이나 자기개발 위해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매력적인 자격증에 대한 모든 것,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다음 주에도 다양한 자격증 소식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